오늘 뭐 하고 계셨을까요? 온라인 커뮤니티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저 너무 편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럼 제가 많이 받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니고 네. 또 이게 어떤 당의 미래를 걱정하고. 내가 하루에 몇 번씩 받은 당사자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예. 커뮤니티 어디 봐요? 아니 뭐 DC도 있고 엠팍도 있고 뭐 많이 보시겠죠. 아. 뭐가 됐든 예.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에게 정치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 예.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그게 때로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그러면 우리가 같은 어쨌든 진영이고 정당이기 때문에 진흙탕이 튀고 비가 내리는 거 같이 맞더라도 이런 위기에서는 같이 방어 진지를 구축할 건지, 아니면 정말 본인의 의견이나 소신이나 뭐 할 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장이 궁금하지. 제가 난처한 입장이라는 건 100% 이해가 되는데, 예. 난처하니까 침묵하겠다, 의견을 안 내겠다, 나는 아는 게 없다, 이거는 대선 경선이 들어가면 매일매일 입장을 밝혀야 될 주요 현안이 3개, 4개씩 터지거든요. 대선을 해보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은 비겁한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장희찬 생각합니다. 최고위원님 말씀 중에 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파문, 민주당의 어제 공개 이후 파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녹취는 있을 것이냐, 만약에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대응도 어렵다라는 것이 또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대변인의 말이었는데요. 자, 2부에서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희찬입니다. 왜 웃으면서 시작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CBS 나오는 날마다 일이 터지는 것 같아가지고 뉴스쇼도 그렇고 예. 한판 승부도 그렇고 예, 당분간 CBS 연락을 안 받아야 되나 예. 싶은 생각이 참고로 들어서. 네. 섭외가 끝난 것은 녹취록 파문이 터지기 전임을 그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무관한데 예, 꼭 나오는 날이 항상 장날이 되더라고요. 예. 무관하게 원래 한동훈 대표 비판하고 싶었는데 편하게 한동훈 대표 비판이나 하려고 나왔다가 네, 전혀 다른 주제로 인터뷰를 해야 돼서 네, 예.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영 의원님은 또 같은 편이 나왔으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2부를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일단 어제 대통령의 목소리가 실제로 들렸습니다. 사실은 여러 전원을 통해서 네. 혹은 뭐 대통령과의 공적 대화가 있다, 명태균 씨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공적 대화가 오간 것이 입증이 됐죠. 목소리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는 뭐 명태균 씨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많이 주고받았다고 스스로 말했고, 예, 제가 알기로도 제가 전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그 대선 경선이 끝나기 직전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말라라고 끊어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말인즉슨 대선 경선 끝나기 전, 그러니까 입당 전부터 경선을 하는 중반부까지는 소통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그때의 어떤 녹취나 이런 것들은 한 번은 공개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걸 보면 명태균 씨가 터뜨린 건 아니고 제3의 경로로 녹취가 입수된 것 같고요. 예, 시점이 이제 2022년 5월 9일 그렇죠. 당선인 시절 예, 취임하기 전날이어서 저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제가 전후 사정을 알아보고 정진석 비서실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예, 지금 저희가 처음에 했던 해명, 또 대통령실의 입장처럼 경선이 11월 초에 끝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대선이 한창 진행될 때 명태균 씨와 뭔가를 논의하거나 의논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통화 같은 경우는 예, 당선이 되고 아무래도 선거가 끝나면 연락을 단절했더라도 초반에 도와줬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좀 열리고 축하 전화가 오는 걸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다가 예, 하도 김영선 의원 이야기를 하니 그냥 좋게 봐줬다, 좋게 말했다라는 덕담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물론 여론에 뭐 상당한 파장이 있음을 제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바라는 것처럼 이 자체가 법률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거나 탄핵으로 가는 근거가 된다거나 그러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당초 해명한 것,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된 이후로는 소통한 적 없다라는 큰 전제가 이 한 번의 통화 외에는 따로 더 나오거나 그 사이에 더 다른 소통이 있었을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게 되면 또 힘든 하루를 더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제 그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게 그렇죠. 좋네요. 힘들죠. 예. 뭐 힘든 건 안 힘들다 할 수 예, 없는 맞아요. 거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대통령과 가까운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뭐 저도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본 바 경선 막바지 즈음에 명태균 씨와 연락을 끊게 된 계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근데 그걸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좀 설명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여조를 몇 대 몇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였는데 명태균 씨가 이제 거기까지 조언을 한 겁니다. 경선 룰에 대해서 뭐 여조를 많이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너무 나갔다 싶어서 그때부터 아주 단호하게 이제 조언과 소통을 안 받기로 쳐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식의 어떤 수많은 축하 전화 수준의 덕담 외에 예. 뭔가 중요한 조언이나 상의 같은 것들은 그 경선이 끝난 이후부터는 잊지 않았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설명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게 뒤에 그런데 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 많대. 뭐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해줘라. 뭐 누군 뭐 회사 줘라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해줘라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근데 말이 많대. 요게 좀 애매하고 또 하나는 이 말이 날짜가 많네 당에서. 네, 말이 많네 당에서 그다음에 이 날짜가 5월 9일이고 5월 10일 날 공관위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덕담이면 김영선 뭐 열심히 했지 하고 끝내면 돼요. 근데 말이 많네라는 거는 그냥 이것도 물론 해석이죠. 해석인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는 거는 여러 의견들이 관련돼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김영선 전원을 공천 줄 수 있냐 없냐, 당 분위기는 어떻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했다라는 방증이죠. 뭐 한편으로는 네.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박 실장님이 저한테 뭘 부탁했을 때 제가 뭐 알아보고 안 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때 그냥 그거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하진 않죠 정치인들이. 예. 그거 제가 알아봤는데 좀 뭐 설왕설래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최종 선택이 만약 예를 들어 5월 9일이면 불과 하루 전인데 그렇죠. 대통령이 개입해서 공천된다는 사실을 알고 준 거면 김영선 줬어 걱정하지 마 기분 좋게 이렇게 그냥 지르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예. 불과 하루 전까지도 뭔가 확정이 안 되고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당에서 말이 많더라. 이거는 명태균 씨가 본인이 최근에 오늘도 언론 인터뷰에서 삭제된 중간 부분이 있는데 예. 당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 부분이 이 민주당이 제보받은 파일에는 이 짜깁기가 되어서 안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개입을 했고 행사했고 내가 도와준 사람 챙겨주는 거면 하루 전에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걱정 마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덕담 수준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걸 빌미로 아마 탄핵 좀 이 빌드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역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그렇고 뭐 울산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송철호 전 시장 사례도 그렇고 사법적으로 이게 선거 개입으로 처벌받을 때는 공권력의 조직적 동원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현기환 정무수석이 예. 그때 친박 공천 리스트 만들었어요. 그거를 아예 당 공관위에게 줬어요. 그분을. 예. 근데 그거는 2심, 3심에서 무죄가 나와요. 단순한 공천 관련 의견이라고. 예. 그런데 뭐가 유죄가 나왔느냐? 여론조사한 거랑 선거 전략 수립한 게 이제 유죄가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 다 유죄 나왔고 황운하 경찰청장, 송철호 전 시장 다 유죄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직이 공권력이 동원이 됐을 때 이게 선거 개입이 되는 거고 단순한 의견 전달은 현기환 수석이 대놓고 공천 리스트를 공관위에 준 것마저도 2, 3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이건 그냥 단순한 말의 어떤 덕담에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덕담이라고 또 볼 수 없는 게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이렇게 녹취를 틀어준 다음에 함께 있던 지인에게 말했던 후반부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 이 마누라는 이제 우리가 아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네. 마누라한테 전화가 왔어. 선생님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래놓고 전화 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녹취는 명태균 씨가 제3자한테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 이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방송에서 말할 때 제 힘든 마음을 아는지 의자가 갑자기 훅 꺼졌는데요. 예. 네. 힘드시면 물 좀 드시고 하세요. 이게 윤석열 이해합니다. 대통령이 육성이 나온 건 이 짧은 그 한 그렇죠. 문장이 전부고 예. 나머지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육성도 없고 대통령의 육성도 없고 다 명태균 씨가 주변에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라면서 허장성세를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의 어떤 허풍이나 전언을 마치 실제로 그 이야기를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단계가 너무 섣부른 거고 어쨌든 저는 5월 9일이면 불과 하루 전인데 예. 정말 이 공천에 개입해서 해준 거면
그 명태균과의 전화에서 됐으면 됐다고 하지. 야 그거 당에서 말이 많더라라는 식으로 안 되는 것처럼 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건 그야말로 정말로 당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결정은 당에서 하는 거다라는 취지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예. 그 당시에 또 결정권자인 윤상현 위원장과 이준석 의원 모두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적어도 외압을 받거나 내가 어떤 다른 압력을 받아서 공천을 해줬다라고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준석 의원도 본인이 나와서 그때까지 김영선 의원의 이미지가 좋았고 몇 안 되는 여성 출신 법조계 이 중진 의원이어서 한 것이지 예.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사이가 제일 안 좋은데 본인이 외압 받은 게 있으면 외압이 들어왔었다. 근데 나는 그 외압이랑 상관없이 한 거다라고 하면 되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그 말 한마디 해달라고 그렇게 이준석 의원을 막 부추기는데도 예. 아니, 그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예. 이준석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2년 3월 보궐선거 대선과 함께 치러진 그리고 6월 이번에 김영선 전 의원 됐던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볼 때도 2-3명 정도는 이상했다. 나는 공관위원장이 둘 다 다르죠. 그런데 3월 보궐선거, 6월 보궐선거 다 공관위원장에 맡겼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말을 한 번 했었고 인터뷰에서 그다음에 아마 TV조선 인터뷰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다른 인터뷰에서 이준석 의원이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왜 됐지? 그리고 이건 아닌데 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공관위원장이 그 전혀 내 얘기를 안 듣더라. 그러면 다른 외력이 있구나라고 본인이 상식적인 추정을 했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개된 윤상현 위원장이 사실 제가 이제 와서 털어놓는데 그때 뭐 여사 쪽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 20몇 년 했지만 이런 쟁점에서 누군가 사실을 당사자가 털어놓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최종 도장은 최고위와 당대표가 찍고 제가 지도부를 했을 때 경험을 미루어 보면 예. 공관이나 하부 조직에서 의결을 내서 올려도 지도부에서 보류하거나 반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옥쇄를 찍어주지 않으면. 그럼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뭐 명태균 씨 기존 공개된 다른 녹취록을 보면 본인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해서 예. 이준석 대표에게 엄청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녹취도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준석 의원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뭔가 몇 가지 공천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었겠죠. 어느 공천이나 좀 우리가 정치권에서 저 사람이 왜 됐지 우리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 김준혁 의원 이런 경우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아니라 본인이 명확하게 어떤 부탁을 받거나 청탁이나 외압을 받았는지가 중요한데 예. 적어도 이준석 의원은 그런 외압이나 청탁을 자신이 받은 적은 없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이런 육성 녹취가 공개된 것 자체가 국민들께 민망하고 죄송한 일이죠. 송구하고. 근데 이거를 몰아서 공천 개입에 정황이 있다. 뭐 과거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 사례나 이런 것 이상의 선거 개입이다 하기에는 아하. 지금 드러난 증거나 스모킹건이 너무 없다 생각하고 당사자인 명태균 씨도 그와 같은 입장인 것 같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 5월 9일 날 대통령의 표현을 얘기해서 이거는 공천 개입이 오히려 아닌 정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음 날 사실 확정이 됐잖아요. 다음날 확정이 됐고 앞서 이제 박정우 앵커가 얘기했지만 그거를 명태균 씨는 공천 확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뒤에는 강혜경 씨에게 연락해서 현수막 준비해라. 다 됐다. 윤상현이 끝났어. 그런 같은 날 5월 9일 녹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 거기만 나와서 물론 장희찬 전 최고위원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상 대통령이 말이 많네 당에서. 그러니까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실 열심히 뛰었다기보다도 명태균 씨의 부탁에 따라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 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확인은 간단해요. 뭐냐면 거기에 뒤에 6월 15일에 나온 얘기, 6월 15일에 나온 얘기죠. 5월 9일 했다는 얘기를 6월 15일에 한 얘기인데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과 여사가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떳떳하면 윤상현 의원이 통신사에 가서 통화 기록을 제출하면 돼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주장이 성립이 되려면 김영선 의원한테 공천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윤상현 의원이 윤상현한테 공관위에서 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윤상현이 됐든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꼭 김영선한테 줘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그것이 결정이 바뀌어서 그것도 하루 만에 바뀌어서 5월 10일 날 됐다는 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절차가 있었고 이준석 대표와 그때는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어찌 보면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던 때예요. 그때 왜 기억나시겠지만
지역구 의원들,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 나오는 그 PPAT 보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난리 났었단 말이죠. 뭐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거 왜 너무 이르다 우리 정당에는. 그런데도 그걸 하면서 시스템 정당,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과정이라서 오히려 누군가 저한테 야, 그 대통령이 그 통화를 통해서 이미 된 거에 대해 숟가락 얹힌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전 사실 그거는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그 한마디로 공천을 바꿨다는 것은 그 당시 공관위원들도 있었고 그분들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장해찬 저 의원이 얘기했듯이 위원장이 그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상현 위원장 거의 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기조는 이거는 위원에게 맡기고 위원회에 맡기고 마무리. 최고위에서 결정하자는 그 시스템으로 갔다는 걸 믿어줘야 될 것 제가 같아요. 한 가지만 그 당시 다른 정황을 좀 말씀드리면 예. 그 이준석 당시 대표와 최고위가 공관위 결정 다 수용한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그때 쟁점이 됐던 두 지역 제가 뭐 그때 여권의 핵심에 있었으니 기억하는데 강남구청장과 포항시장 같은 경우는 뒤집었어요. 그 강남구청장 공천 여부 가지고 그 당시 당내에서 되게 말이 많아서 공관위 결정과 다른 결정이 최고위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예. 포항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3선인 이강덕 시장이죠. 이분을 경선에 배제하느냐 참여하느냐 그 지역 의원들의 의견이랑 다르게 이준석 대표 측에서 뒤집어가지고 이강덕 시장이 3선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결코 공관위에서 결정했다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아 그러세요 하고 넘어가는 성격도 우리가 알다시피 아니고 실제로 뒤집은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때 공관위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 자기가 봤을 때 강남구청장이나 포항시장처럼 문제가 심각하고 이거를 조정해야 되면 뒤집으면 뒤집는 사람이지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 알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버티고 있었는데 예. 영 안 될 사람을 어떤 외압에 의해서 했다면 이준석 의원이 그걸 말 안 할 리가 없고 다른 케이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분께서 아주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영 아닌 사람을 완전히 대통령이 뒤집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공천받는 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건 두 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뭐 특히 좋은 지역구에 창원 의창 같으면 당시에 쉽게 될 수 있는 지역구였는데 그러면 그저 그런 평가가 애매한 누구 하나 딱 부러지지 않은 물론 누군가는 좀 더 우위에 있고 누군가는 좀 더 여류에 있는 이 리스트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회사 다닐 때도 보고할 때 그냥 하나만 딱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대안을 마련해서 같이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 2, 3위가 같다든지 그랬을 때 원래 좀 더 공관에서 보고 있는 한은 누군데 대통령이 여기 열심히 뛰었으니 줘라. 예. 저는 요 정도 그림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김영선 전 의원이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국회의원이 되면 절대 안 될 사람이다. 그건 아니죠. 근데 공관위에서 뒤에 나오잖아요. 말이 많대. 예.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줄여주시고. 그건 예. 아니라고 봐야 되죠. 예. 그 말씀은 다 사실은 정황에 의한 연재로서는 추론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일정은 통상 업무 넉자였습니다. 통상 업무. 오늘 뭐 하고 계셨을까요? 온라인 커뮤니티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저 너무 좀 폄훼하지 마시고. 혐오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럼 제가 많이 받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온라인 그거는. 커뮤니티가 아니고 네. 또 이게 어떤 당의 미래를 걱정하고. 내가 그 하루에 몇 번씩 받은 당사자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그거는. 예. politi 어디 봐요? 아니 뭐 DC도 있고 엠팍도 있고 많이 보시겠죠. 아, 그건 중요한 게 또 허위 사실일 수도 아니니까.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은 왜 나오지 않고 있을까요? 일단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예, 할게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의 중진들이 지금 당 지도부나 당 대변인단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는데 예. 이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한 가지 해명을 좀 드리자면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이게 선거 개입에 해당되지 않는 법률적 근거를 울산시장 케이스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케이스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예. 추 대표나 이런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보수 진영은 탄핵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탄핵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탄핵 저지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이나 국민들께서 뭐 너네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만 아니면 그렇게 막 다 괜찮은 거야? 저희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쨌든 송구하고 민망하고 낮은 자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이나 대통령실도 저는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믿어요. 정말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소통이나 이런 것도 당초 용산이 계획한 것보다 시기가 앞당겨져야 된다고도 보고요. 그러나 이 법률적 의미를 강조하는 건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걸 기회로 아예 임기 단축을 벌써 꺼내고 있죠. 장경태 의원 법안 발의한다고 하고 대통령 임기를 다 못 채우게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넘기겠다는 의도가 농후하기 때문에 예. 그건 절대 아니다. 이건 탄핵은 반드시 저지한다는 심리적 탄핵 저지 방어선을 만드는 차원이다라고 제가 추 대표나 중진들의 입장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본인이 방어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 거고 그렇다고 지금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데 예. 이전까지처럼 이것까지 빌미로 또 대통령실을 공격하면 한동훈 대표도 최근 대구 경북에서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랬다가는 정말 진짜 배신자가 되게 생겼고 좀 이도 저도 아닌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이건 지도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더 적극적으로 뭐가 됐든 예.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에게 정치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 예.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그게 때로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그러면 우리가 같은 어쨌든 진영이고 정당이기 때문에 진흙탕이 튀고 비가 내리는 걸 같이 맞더라도 이런 위기에서는 같이 방어 진지를 구축할 건지 아니면 정말 본인의 의견이나 소신이나 뭐 할 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장이 궁금하지 제가 난처한 입장이라는 건 100% 이해가 되는데 예. 난처하니까 침묵하겠다 의견을 안 내겠다 나는 아는 게 없다 이거는 대선 경선이 들어가면 매일매일 입장을 밝혀야 될 주요 현안이 3개 4개씩 터지거든요 대선을 해보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은 비겁한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장희찬 생각합니다. 최고위원님 말씀 중에 이제 진흙탕이 튀겨도 뭐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제 주변에는 이제 보수적 생각을 가진 분도 많거든요. 근데 어제 육성 나온 다음에 대통령 육성 나온 데 들어보면 보수 쪽 지지자들도 거의 개탄이에요. 참담, 개탄. 이전까지는 전원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래 뭐라고 했던 분들도 와 이건 진짜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방어를 한동훈 대표가 만약 방어를 취한다면 이건 우리가 뭐 여론조사 결과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자세한 건 갤럽에서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 국민적 눈높이와 반대돼서 방어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공격을 해야 되나요? 예를 아니요. 들면 제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건 알아요. 네. 그리고 반성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진짜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정계 입문을 소위 말하는 강한 비박계 의원실에서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비박들이 살아남았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랑 싸웠어 이런 거 안 통해요. 진영 자체 종말입니다. 그 위기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지금 그 경험이 있는 중진들은 지금은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 예. 뭐 우리가 한동훈 대표한테 기대하는 게 나와서 저나 뭐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앞장서서 이거 문제를 방어하라, 실드하라는 게 아니라 예. 최소한의 입장 그리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다독일 수 있는 진영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서 우리가 탄핵만은 막겠다. 뭐 그 정도의 입장은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 명태균 이슈로 한동훈 대표 보고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이게 안 좋은 이슈고 본인이 뭐라고 말해도 불리한 이슈일 것 같으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과연 지도자로서 옳은 태도냐. 그리고 초창기에 명태균 녹취록이 처음 불거졌을 때 보도로도 나왔지만 친한계에서는 명태균 이슈로 제일 이득 보는 건 한동훈 대표다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명태균 대표가 뭐 이준석, 김종인, 오세훈 이런 분들과 다 연이 있으니까 예. 지금 약간 마무리해 주세요. 그 안에서 뭔가 기회적으로 몸을 사리거나 보신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거라면 저는 위기의 보수를 이끌 지도자 자신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마무리해야 돼서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하실 때 편집점을 좀 줘야 제가 좀 끼어들기가 편할 것 같아요. 다음에 오실 때 그렇게 편집점이 해주시면 없어가지고. 일부러 좀 그렇게 길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